남편의 임원 승진 축하 만찬이 있던 저녁이었습니다. 은정은 12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의 회사 격리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찢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 12년의 대가를 돌려받을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레스토랑 문을 연 은정의 눈앞에 남편 재혁이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왼손 약지에는 은정의 결혼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은정은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떨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허름한 식당 앞에서 재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 3년만 도와주면 반드시 성공시킬게. 그때 내 꿈도 내가 지켜줄게. 재혁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그 눈빛을 한참 바라보다 합격 통지서를 서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어머니 옥순 여사는 은정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우리 재혁이 크게 될 아이야. 조금만 참아줘라. 시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아들 학비를 번 손이었습니다. 은정은 그 거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은정은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걸어가 형광등을 켰습니다.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뚜껑을 열고 밥을 담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 좁은 원룸 전체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재혁은 그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출근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처음 석 달만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이런 가족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9시에 재혁의 작은 무역회사에 출근해 격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8시간이 은정의 몫이었습니다. 잠은 사치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조금만 덜하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기다렸습니다. 도시락통이 스테인리스에서 보온 도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룸이 투룸 아파트가 됐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정의 직함은 12년째 같았습니다. 격리. 명함도 없었습니다. 재혁은 거래처 앞에서 은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격리 담당이에요. 아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은정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12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톱은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얼굴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거울을 벽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재혁의 승진이 확정되던 주, 은정은 잊어버린 서류를 가지러 재혁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책상 위에 인사 추천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추천인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은정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은정은 임신 8주차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12년간 미뤄왔던 유일하게 자신만의 것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은정은 도시락을 쌌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출근길에 계단을 내려오다 은정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뒤에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끊겼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여사가 2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꽃도 없었고 과일도 없었습니다. 옥순 여사가 한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재혁이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래. 이해해라. 은정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재혁이 병원에 온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처음 본 것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재혁의 셔츠깃에서 나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은정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 은정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미안해. 미팅이 길어져서. 재혁은 은정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뜨는 메시지 알림을 은정은 보았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찍힌 메시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은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없었습니다. 12년을 바쳤는데 그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은정은 빈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싸두고 나간 재혁의 도시락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정은 그 도시락을 안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은정은 병원 가운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볼은 헬쑥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손바닥으로 거울 위에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접대 길어짐. 먼저 자. 은정은 그 문자를 10번 넘게 읽었습니다. 접대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흐릿해질 때까지. 그리고 은정은 처음으로 재혁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결제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금액은 48만 원. 숙박비였습니다. 은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같은 호텔에서 같은 금액이 결제된 날이 한 달에 3번이었습니다. 6개월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승진이 확정된 뒤 재혁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추는 것을 멈췄습니다. 넥타이가 바뀌었습니다. 시계가 바뀌었습니다. 구두가 바뀌었습니다. 은정이 사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먼저 했습니다. 예전에는 밥부터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이 밥 차려놨어요 라고 말하면 재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먹었어. 매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은정이 차려놓은 저녁 밥상은 매일 밤 식탁 위에서 식었습니다. 은정은 그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짜게 느껴진 것은 눈물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혁의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전화가 오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은정에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혁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은정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너무 좋았어. 반지 정말 예뻐. 은정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반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재혁이 출근한 뒤 은정은 재혁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카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보석 4장이었습니다. 금액은 320만 원. 결제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는 12년 전 2만 원짜리 은반지 그대로였습니다. 변색되어 검게 된 은반지. 은정은 재혁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추천서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주식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재혁 소유의 회사 지분 30%를 양도하는 서류. 양수인 이름은 박수진이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은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2년간 은정이 새벽부터 밤까지 격리를 보며 키운 회사의 지분을 다른 여자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서랍맨 아래를 뒤졌습니다. 거기에는 갈색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재혁의 서명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합의 조건에 적힌 위자료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12년의 값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정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검게 변색된 은반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정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 시간에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12년간 격리를 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박수진. 은정은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재혁 회사의 비서실 소속이었습니다. 입사 시기는 2년 전. 은정이 아이를 잃은 해였습니다. 수진의 SNS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해외여행.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재혁의 팔이, 재혁의 손이, 재혁의 그림자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얼굴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은정은 12년을 함께한 남편의 손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의 손가락이 멈춘 것은 다른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전 사진이었습니다. 수진과 나란히 앉아 찻잔을 들고 웃는 여자. 시어머니 옥순 여사였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첫 만남. 따뜻한 분. 은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그 단어가 은정의 귀에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의 새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정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옥순 여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들고 간 것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싸던 그 보온 도시락. 어머니. 점심 가져왔습니다. 옥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분 아세요? 옥순 여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5초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5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누구? 옥순 여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은정은 봤습니다. 회사 비서요. 재혁 씨랑 가까운 것 같던데. 옥순 여사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직원 이름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은정아.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 승진했으니 이제 바빠질 거야. 은정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새로 산 텔레비전, 새 소파, 새 커튼. 전부 은정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꽃다발의 리본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수진 올림. 은정은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12년치 격리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숫자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혁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정은 12년간 회사의 모든 돈을 만졌습니다. 월급 명세서부터 법인 카드 내역, 거래처 송금 기록, 세금 신고 자료까지. 재혁은 은정을 경리라고만 불렀지만 사실 은정은 그 회사의 재무 전체를 쥐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은정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재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12년치 장부를 펼쳤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USB에 백업해 놓았습니다. 은정의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세무조사가 나올까봐 매년 자료를 이중 보관했습니다. 그 꼼꼼함이 이제 칼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매출 장부와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500만 원, 800만 원. 하지만 1년 전부터 금액이 커졌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컨설팅 보고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령 계약이었습니다. 2년간 빠져나간 총 금액은 4억 8천만 원. 은정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의 승진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대기업 본사의 대주주였습니다. 지분율 7%.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재혁은 수진과의 관계를 통해 그 아버지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12년간 은정이 새벽부터 밤까지 세운 실적이 아니라 다른 여자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승진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은정은 결혼 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검게 변색된 은반지가 서류 위에서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32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12년과 2년의 차이가 반지 2개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혁의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한 사적 경비, 접대비로 처리한 호텔 숙박비, 해외 출장 명목의 수진과의 여행 경비, 세무서에 신고하면 탈세였습니다. 금액을 합산하니 2억이 넘었습니다. 은정은 모든 자료를 USB 2개에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고 하나는 은행 대여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횡령 고발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재혁의 이혼 합의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이라고 적힌 그 서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정이 우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순 여사. 은정에게는 시어머니의 배신이 가장 아팠습니다. 승진 축하 만찬 날이 돌아왔습니다. 신영에서 레스토랑 문을 열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은정은 재혁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수진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를 펴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회사 임직원 3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혁의 상사, 거래처 대표, 그리고 시어머니 옥순 여사도 있었습니다. 재혁이 은정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의 손을 재빠르게 놓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보. 왔어. 자리가 저쪽에. 재혁이 일어서며 은정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정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보온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12년간 매일 새벽에 싸던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12년간 제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쌌던 도시락이에요. 380개째입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2년간 이 도시락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대신 이분과 함께 점심을 드셨거든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법인카드로요. 재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은정아. 여기서 이러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보석 매장 영수증. 주식 양도 계약서. 유령 컨설팅 계약서. 이건 2년간 회사 자금 4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간 증거입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이지만 보고서는 한 건도 없어요. 재혁의 상사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뭐야? 김 이사. 재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옥순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아.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은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은정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수진 씨를 소개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카페에서 만나셨잖아요. 옥순 여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은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한 이혼 합의서예요. 12년의 대가가 3천만 원이래요. 레스토랑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제 변호사가 내일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은정은 도시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밥이 아니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12년간의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은정은 재혁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재혁의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돌아섰습니다. 3개월 뒤. 법원이었습니다. 재혁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은정의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고 수진 아버지의 유령 컨설팅 회사까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재혁은 임원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대주주 지위를 잃었습니다. 수진은 재혁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사랑은 수갑이 채워지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혼 재판에서 은정은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 2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혁이 준비했던 3천만 원짜리 합의서는 법정에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그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12년간의 내조를 이 금액으로 합의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피고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옥순 여사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을 바라보는 눈에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옥순 여사가 은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은정아. 은정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옥순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은정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12년 전 신혼 때 살던 원룸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12년 전에는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은정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12년간 돌려놓고 가리고 외면했던 거울을. 거울 속의 은정은 눈 밑에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고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 산 작은 도시락통이 있었습니다. 예전 것보다 작았습니다. 한 사람 분량이었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원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냄새가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은정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경영학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다시 받은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잡은 기회였습니다. 은정은 현관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원룸이 아침 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은정은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검게 변색된 은반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손가락에는 은정이 직접 산 가느다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준 반지였습니다. 은정은 문을 닫고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였습니다. 처음으로 은정의 하루가 자신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